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오늘은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요즘에 이제 하고 있는 생각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생각하고 주목하고 있는 그 방향대로 인생이 흘러가는구나, 결국에.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제 직장 다니면서도 너무너무 독립해서 뭔가 내 점포를 갖고 싶어 라고 계속 거기에 주목하고 집중하고 있으면 결국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이제 동료들을 보거나 후배들을 봐도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나는 직장에 있으면서부터 나는 언젠가는 책을 쓸 거야. 나 언젠가는 강의를 할 거야. 라고 막연하게 그쪽을 바라보고 있던 게 결국 이제 인생 이막에서 결국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막연하게 바라보고 집중하고 관심을 갖고 계세요? 결국 이제 그렇게 인생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인생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럼 나는 뭘 하고 싶은 걸까?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목표를 세우고 그거를 얻기 위해서 그럼 난 지금 무슨 노력들을 해야 될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결국 이제 그 방향을 주목하고 쳐다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 방향으로 반발자식이 더 가까이 갈 수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인생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컨트롤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의 감정이라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핵심 포인트인데 감정이 컨트롤되지 않고서는 내가 아무리 좋은 꿈을 꾸고 아무리 좋은 계획과 열정을 불사른다 하더라도 원하는 방향에 가까이 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감정을 컨트롤하는 방법, 내가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 될까,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체크 포인트 여러분 몇 가지, 이런 마음의 훈련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기적으로 한다면 내가 이제 감정의 노예는 최소한 되지 않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 화에 대해서. 화날 때 여러분들 화를 잘 다스리십니까? 아무리 이제 화가 나는 일이 생겨도 나는 화가 나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라는 걸 미리 시뮬레이션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대단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나는 일이 생기면 천천히 일단 숨을 쉬는 거죠. 숨을 쉬는 거. 숨을 심호흡을 하면서 가만히 감정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생각을 하나 하면 이제 숫자를 하나씩 이제 세거나 하나, 둘, 셋 이렇게 숫자를 세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머릿속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막 회오리가 일어가지고 흙탕물이 된 물이, 그런 연못이 천천히 불순물을 이제 가만히 놔두면 천천히 불순물이 가라앉아서 다시 이제 맑은 물이 보이잖아요. 그런 걸 내가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숫자를 세면서.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렇게 열받는 일이 많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그런 상상 속에서 불순물이 이렇게 가라앉는 어떤 이제 고요해지는 어떤 연못을 상상하면 그런 이제 화는 굉장히 이제 빠르게 가라앉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화는 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화는 참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냉정해지는 거예요. 차가워지는 거죠. 가라앉고 차가워지는 거지. 이게 그렇게 억지로 꾹, 내가 정말 싫은데 억지로 꾹꾹꾹 참아서 내 속에 병을 만드는 그런 이제 과정을 절대로 되풀이하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는 포커페이스예요. 난 내 기분을 못 썩여. 얼굴에 그냥 다 드러나. 열받으면 얼굴에 딱 나와. 이런 거를 이제 자랑 삼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저도. 근데 지금은 안 그러죠. 이제 나이도 먹었고, 공부도 했고, 이러니까. 근데 이제 아직도 이제 특히 젊은 사람들이나 이제 이런 경우에서는 그런 얼굴이 이제 확 표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고, 나도 저때 저랬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스스로 이제 알아야 되죠. 내 기분을 상대방한테 최대한 드러내지 않는 게 이제 프로입니다. 언제? 어떤 때 그럴까요? 공과 사를 구분한다라는 어떤 기준만 갖고 있으면 어떤 때라도 이제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회의를 막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는데 이제
후배 직원이 굉장히 뭐 잘못된 일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면 막 금방 또 얼굴 빨개져 갖고 회의하던 그 상대방한테 얼굴 티에 팍 나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대단히 이제 공과사 구분 못하는 거죠. 집에 무슨 일 있었는데 회사에 와서 막 짜증내고 나한테 말 시키지 마, 막 나 화났어, 막 이렇게 써붙여 갖고 있는 거. 공과사 구분 못하는 거죠. 그럴 때일수록 난 포커페이스를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공과사를 구분하고 있는가? 이 기준 하나만 가지고 가면 대부분의 일에 그래 내가 이제 기분이 태도가 되면 내가 저 사람 앞에서 굉장히 좀 그런 무너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공과사 구분해서 난 절대로 포커페이스를 유지하자. 이제 이 기준을 갖고 가시고요. 세 번째, 늘 좋은 감정 위주로 내 하루를 배치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원칙도 대단히 중요해요. 그렇게 오늘 내가 좋은 오늘을 만들어야지 라고 하면 그런 부정적인 작은 감정들을 이제 이렇게 물리쳐 나가는 어떤 습관들이 중요하죠. 그냥 이렇게 털어버리고 그냥 무시해야 될 감정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있어요. 다가와요, 우리한테. 기준을 정해서 이제 감정을 다뤄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침에 출근했어요. 좋은 기분으로 이제 인사했어요. 근데 막 인상 딱 쓰면서 한번 딱 쳐다보더니 인사도 안 받고 자기 모니터 딱 쳐다보는 이제 직장 상사, 팀장을 봤어요. 그럼 왜 저래? 내가 뭐 잘못한 거야? 왜 나한테 저런 이렇게 예의 없이 저렇게 인사도 제대로 안 받지? 아침부터 기분 잡치게?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계속 그 생각이 꼬리를 무는 거죠. 나도 기분 나빠져서 이제 후배들한테 승질 내고, 팀장이 나한테 그런 식으로 이제 좀 그렇게 아무렇게나 대했으니까 나도 후배들한테 막 승질 내고, 뭐 딴 거래처한테도 팅팅거리고 막 이러면 그 하루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거는 팀장이 그런 식으로 나왔다. 그럼 이제 내가 그것 때문에 약간 부정적인 감정이 이제 나에게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즉시 딱 털어내자, 이런 어떤 마인드가 대단히 중요하죠. 팀장이 어제 또 무슨 일이 있었나 보군. 근데 내가 저 기분에 절대로 전염되지 말자. 난 좋은 하루를 만들겠어. 자, 이 기분 털어. 이렇게 즉시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습관 너무 중요합니다. 탁 털겠어, 이런 원칙. 기분이 안 좋은가 보네. 조심하자. 엮이지 말자. 오전에 있는데 고객한테 거절당했어요. 기분 나쁘게. 그러면 난 정말 진짜 내가 이 나이에 저 어린 손님한테 진짜 이런 얘기나 듣고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거절당한 게 아니라 내 상품, 내가 소개한 상품이 거절당한 거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걸 잘 구분해서 절대로 그 기분 나쁜 어떤 그런 기분이 나의 자존감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스스로 이렇게 탁 털어서 차단하는 거 중요합니다. 일에 부딪힐 때마다 이제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에 나는 휘둘리지 않겠어 라는 원칙을 세우세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이제 감사한 부분, 행운이다 싶은 걸 이제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정말 오늘 날씨가 하늘만 봐도 너무 날씨가 좋네, 너무 감사하네, 커피 마시면서 너무 커피가 맛있다, 그리고 점심 먹으면서 정말 오늘은 너무 기분 좋게 점심을 먹는구나, 이런 휴식이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절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아주 귀중하고 소중한 것들이죠. 자, 네 번째는 뭔가 하면요, 아니면 말고 정신이에요. 아니면 말고. 제가 예전에도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니면 말고가 예전에 한동안 저희 집 가훈이었어요. 제가 정했어요. 애들이 워낙 예민해서 제가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있는데 정말 예민하고 그 일에 대해서 강박이 있고 집착이 막 강해서 굉장히 이제 마음이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아들이나 딸이나. 그래서 이제 제가 오죽하면 그런 부정적인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마, 지나치게 집착하지 마, 아니면 말어, 이제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정말 끊임없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성심성의껏 했어요. 그래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모든 게 다 되겠어요, 내 맘대로. 어떻게 내가 바란다고 또 다 되겠어요. 어떤 일에 이제 제안서를 넣었어요. PT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브리핑 했어요. 근데 이제 떨어졌어요, 우리 회사가. 그럼 내 책임인 것 같잖아요. 그럼 울고 불고 막 좌절한다고 다시 붙여주겠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럴 때 속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죠. 굉장히 억울하지만. 아니면 말어라, 이렇게. 그리고 전날 잠도 못 자고, 브리핑하기 전날 잠도 못 자고 고생하지 마세요. 푹 자야지 더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잠잘 수 있는 어떤 그런 나의 마음의 생각이 뭐예요? 최선을 다하자. 그래도 아니면 더 좋은 길이 있겠지. 아니면 말자 라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대충 하면서 아니면 말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진짜 인생 망치는 일이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아니면 말고 이거를 뒤에다 붙이는 거
대단히 내 정신 건강을 위해서 좋고 내가 어떤 부정적인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볼까요? 참을 때와 참지 않을 때를 구별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참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제 감정도 폭발해야 될 때가 있죠. 스스로 이제 그 책임질 수 있는 범위에서는 내가 정말 그 적절하게 대응하고, 그리고 나서 이거는 도저히 모욕적이고 너무 무례하고 불합리하다, 이게 지속된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그 사람이 깜짝 놀랄 만큼 화를 폭발시켜도 돼요. 그 일을 잘하고 열심히 최선 다하면서 어떤 무례한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 참지 않을 용기도 살아가면서 대단히 많이 필요하죠. 그래야 병이 안 되죠. 내가 계속 참고만 있으면 이제 안으로 병이 되고, 그게 결국 부정적인 감정의 노예가 돼서 그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부정적인 감정의 노예가 돼서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참느라고 애썼네, 정말 훌륭하네 라고 얘기해 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직장 상사도 그렇게 얘기 안 하고요. 동료도 후배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지 마세요. 내가 병이 되면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참지 않아야 할 때를 적절하게 지혜롭게 구분해서 여러분들 이제 터트리는 거, 그런 거 이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요. 감정을 컨트롤해야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대단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감정을 잘 컨트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유쌤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